양 교수님 그 카드 말씀을 해서 지난번에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걸 뭘로 잡을까 그랬는데 제목을 잡다 보니까 중국 분열과 이제 속자치통화 이게 사실은 매치되는 제목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하나는 이제 양 교수님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 분열에 관한 얘기를 좀 하자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속자치통감을 갖다 제가 번역해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거와 두 개가 연결돼서 이 연결돼 가지고 얘기가 될까 말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저 편안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면서 아름다운 노인을 위한 겁니까? 노년을 위한 겁니까? 노후. 미안합니다. 이게 노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한 3, 4년 전에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게 1362년간의 중국의 통사인데 그거를 가지고 중국 분열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간단하게 이제 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그 아주 디테일한 연구는 아닙니다만 이제 아주 굵게 들여다본 책이 이제 중국 분열이라고 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속자치통감이라고 나와서 이제 요것이 뭐 연기가 됐다 할까, 이것이 이유가 됐다 그럴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제목이 중국 분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중국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자치통감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1362년간의 자치통감 통상, 물론 다른 데는 나옵니다만 1362년간의 중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요새는 이제 그 PC가 발달해 가지고 금방 그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419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상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중국이라는 거, 중국은 어디다 이제 하나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든가 대만을 중화민국이라고 할 때 그 국호냐? 국호는 아닙니다. 그 일반적인 명칭이다. 그러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이 중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자치통감에 나오는데 그것은 124번 정도 나오니까 중원에, 그럼 중국은 뭐냐? 중원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중원에 있는 나라는 보통 그 이제 서울집이야 무슨 부산집이야 하는 거 똑같이 중국 사람들이 중원 지역에 있는 나라를 중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럼 중원이 지금 어딘가 하면은 이제 오늘 하남성 쪽입니다. 하남성.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아주 하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적은 범위, 뭐 적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무슨 한반도만 한 건 아닙니다만 훨씬 큽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중원이라고 하는 하북 지역의 황하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의 평원지대, 요 지대에서 자기들이 우리는 중앙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존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사는 데는 중원 지역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은 다 쌍놈 집안이다. 그게 쌍놈 집안인데 이걸 갖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하면 북쪽에는 북쪽이 살고, 이건 무슨 어느 종족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북쪽이에요. 동쪽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동쪽 놈들이에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남쪽 쌍놈들이고 서쪽에 사는 놈들은 다 서쪽 쌍놈들이다. 이런 의미로 말하자면 이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이, 서융, 북쪽, 남만 이렇게 이제 특징을 지어서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한자를 보면은 북쪽이라고 쓸 때는 이거 개사선 녹변에 불화자 쓰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뭐 이제 사냥이나 해서 구워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말하면 어떻게 보면 중원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뭐랄까, 아이고 이거 저 야만족
뭐 이런 느낌을 가는 단어를 갖다 쓴 거죠. 이제 서융이라고 융자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활이나 들고 다니는 거. 이제 동이라고 얘기할 때 이자도 마찬가지 큰 활을 들고 있는 거. 남만은 이게 벌레들이 우거리는데 이거 사는 참 촌놈들. 뭐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한 얘기가 이제 하고, 이 중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거고 주변은 우리의 그저 울타리 정도라든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실제로 이제 자치통감에서 몇 개만 가지고 아까 400 몇 개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지. 그럼 진나라는 중국이냐 아니냐? 중원지역에 있는 나라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진나라가 중국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큰일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전국시대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혀 끼지 않고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그게 진효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 그 중원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서쪽 오랑캐가 돼서 우리 팀에 끼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서용지 지역이라고 해서 끼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진효공이 여시 나를 갖다 끼워주잖아 국제사회 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발분했다는 거죠. 화가 나서 이제 정치를 잘해야겠다. 그래 나라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효공이 말하면 발군해서 진나라가 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 이제 한문으로 돼 있는 그 빨간 쪽에 이제 보시면은 모두가 이적으로 우진 빈척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진나라를 이적이라는 거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이적으로서 진나라를 대우해서 해가지고 그를 갖다 내쳤다. 그게 중원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부득 중국 회매 중국 사람들과 만나서 모여서 무슨 회담을 하거나 또는 맹약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에 어시에 효공이 발군해서 정치를 잘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강한 진나라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진나라도 전국시대에 진나라도 중원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다시 말해 중국이 아니었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가라. 자, 이건 뭐 우리가 그 중국이 아니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요쪽에 왼쪽에 있는 요게 진나라거든요. 여기가 이제 한이죠. 이제 우리 진문공 할 때, 춘추시대에 진문공 할 때 요것이 중원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제나라는 이제 동이고, 이렇게 전국시대까지 이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서 한나라 때 오면 어떠느냐? 한나라 때 와서 중원 지역은 어떠느냐? 이제 보면은, 이 현재 광동성 쪽에 가면은 조씨라고 조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독립국을 갖다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면 자기에서 이제 독립해서 거기서 이제 말하면 자립해서 남을 무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또 한나라 시대에 있습니다. 현재에 나와 있는 현재의 광동성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리고 요건 이제 한나라 때 대한제국이라고도 쓰여 있죠. 대한제국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이제 남월이라고 조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데가 여기 빨간 선으로 한 데고, 요것도 한나라의 소속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요쪽에 동월이죠. 동월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절강성 있는 쪽도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대냐면 한나라다. 우리가 한나라가 중국을 진나라를 통일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다 보면 자기들끼리도 이건 중국이 아니고
그러면 어냐? 이것은 남쪽에는 오랑캐다. 그죠? 여기 이제 남쪽에는 오랑캐다. 남월이다. 오랑캐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가 우리가 통일했다고 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말하면 중원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어떤 그 지역을 갖다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나라 시대에 그 한나라와 대결했다고 볼 수 있는 흉노 입장에서 보면은 그저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굵게 생각해서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건 중국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중국을 뭐 사이들이 중국을 침략하고 능멸하니 뭐 또 한 얘기를 해서 중원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사이와 구별되는 그 이제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이런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 크게 얘기해서 아무리 좋게 얘기해서도 이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제한된 그런 지역을 갖다가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흉노하고 선비 그 한나라 시대 전한 후한 얘기인데 한나라 시대 요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한나라고 그다음에 흉노 이렇게 넓고 선비 이렇게 부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역 여러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강족 여기 이제 강족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가 대단히 통일을 많이 했다고 치더라도 지도를 갖다 놓고 보면 그건 뭐 그냥 그렇구나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나라가 세상 다 통일한 걸로 착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광동성에 가서 이 남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남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광동성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한나라고 이게 제가 그린 지도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그린 지도예요. 이게. 잠깐만요. 예? 거기 한반도에 그 한사군. 한사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겁니다. 예. 그냥 한사군까지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제가 이 한국을 빛내고 중국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린 지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국 사람이 그린 지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흉노, 선비, 부여, 그 다음에 서역제국, 그 다음에 강족, 그 다음에 남쪽에 남월 그래서 그 국제사회 쪽에 들어가면 통일이란 말은 거기서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가 시대에 전한 후한 이제 400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국 시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위인남북조 시대가 이제 됩니다. 그 북쪽에서 이른바 이제 그 5호가 내려온다고 그러죠. 뭐 흉노라든가 선비라든가 저족이라든가 강족이라든가 뭐 이런 5호가 내려와서 중국에 내려와서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위나라 시대, 진나라, 동인, 서진 나누고 이제 북위가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돼서 북방의 종족들이 내려오는 시기가 우리가 위인남북조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위인남북조 시기가 얼마나 되느냐? 후한이 망한 것이요. 망한 것이 AD 200여 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나라로 통일하는 것이 500 몇 년대 600 이제 한 당나라가 쓴 것이 618년이니까 590 몇 년 이렇게 되니까 380년간이나 이 위인남북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나라 400년, 당나라 뭐 200, 300년 이거 다 통일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기간을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이제 나눠졌는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 재미있는 얘기인데 지금 까만 이 녹색 선으로 이렇게 한 데가 우리가 얘기하는 중원이라고 치자. 중원을 좀 넓혀 보자고해요. 넓게 봐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중원이라고는 지역에는 거기에 뭐냐면 여기 이제 북제가 있고 요거 북주라고 하는데 이게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북쪽을 통일했다가 나눠진 상태의 지도입니다. 그때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남쪽에는 이제 수나라에다 마지막 멸망하는 진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럼 면적을 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저기 한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진나라는 우리가 언필칭 한나라의 후예들이 진한이라고 한나라의 후예들이 말하면 북쪽에서 오랭캐들이 내려와서 자들이 피난 내려온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한족이죠. 자기가 중원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한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강동 지역은 왕으로 거의 300년 나누어졌다가 중국과 더불어 합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때에 강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떨어진 개념이죠. 이 말 보세요. 강동은 왕으로 300년 동안 나누어졌다 다시 중국과 합치가. 중국과 강동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용어로 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진나라입니다. 강의 동쪽, 강은 어떤 쪽인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양자강을 말해요. 장강을 말해요. 장강의 동쪽에 있는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진나라, 아까 이제 진나라 입장에서 우리는 중국과 300년간 떨어졌다. 그러니까 강동 지역, 진나라 지역은 중국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후예가 세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족의 문제가 아니죠.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종족의 진나라가 한족의 후예라고 남쪽으로 쫓겨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중국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강동 사람이다. 중원 지역은 누가 차지하느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차지하니까 저 사람이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우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말하면 국가명은 아니다. 국가명은 아니다. 근데 국가명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엄격하게 얘기해서 1911년, 12년에 탄생한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신생국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뿌리를 가지고 중아시아에 일어났던 모든 왕조들을 자기들이 이어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청나라가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자꾸 하겠습니다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고. 청나라를 뒤집어 엎을 때 만주국이 세운 청나라를 뒤집어 엎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뒤집어 엎으면서 혁명하면서 신의 혁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반만입니다. 반청을 해가지고 청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우리 한족이 산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반청이라고 하는 말은 청나라를 계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뒤집어 엎자는 얘기지 계승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청나라를 계승했다는 얘기를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우린 청나라를 이어와 그러니까 청나라 땅은 다 우리 땅이다. 이런 만세. 그러니까 자기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는 우리는 청나라 반대하고 우리 청나라 때려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청나라를 이어받았다는 얘기는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중적인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 하여간 어쨌든 조금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 일단은 아무리 좋게 잡아도 진한 시대의 그 영역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얘기할 때 중원에 있는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거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중원에 있는 나라는 그럼 항상 통일적이었느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동안 이제 동양사를 배웠다든지 또 동아시 중국사를 갖다 배우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몇 가지를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역사는 항상 분열되는 시대도 있었지만 통일지향적이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런가? 오히려 통일이라는 것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고 분열이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중국 사람들, 한족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자기들이 한족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족은 면면이 말하자면 중국인이 면면이 전왕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구성되는 한족은 계속적으로 면면이 이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 지역, 그래서 말하자면 한족이 계속해서 말하면 중국 지역을 갖다 면면이 이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한족이 중원지의 지역을 갖다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왔느냐 하는 데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시아인들의 공통의 영역이다. 누구든지 가서 차지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 중원지역이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중국사에 대한, 아시아사에 대한 프레임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냐면, 우리가 중국사라든가 아시아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국 문화는 우스로다. 주변에 있는 그 종족은 야만이다. 동이 남만 북쪽 서용 이렇게 하니까 야만인이다. 중국은 문화민족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적어도, 힘이 없어도, 말하면 우리가 우수한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주변 민족이 우리나라를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중국 문화에 의해서 훈숙되어서 중국 사람이 다 돼버리고 말았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 문화가 사방으로 확산돼 나갔다는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인식하도 가서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뭐라면, 우리는 그건 춘추 시대부터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중국 문화로 저 오랑캐들을 갖다 교육을 시켜서 교화를 시켜서 중국 사람으로 만들고 중국 사람이 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 뭐 이런 식의 그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꼭 하나 있습니다. 꼭 하나 있는데 전 유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학. 그거는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념이니까요. 중국 중심에 말하면 이념이니까 이것을 말하면 확산시킨 그런 측면에서는 그 이념의 확산이죠. 사실의 확산이 아니고 유가 중심의 역사관의 확산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우리 박수영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은 춘추사관이다, 춘추사관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해도 좋고, 어쨌든 유학이 보는 역사를 정말의 역사로 보면서 한 부분에서는 그것이 확산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실제로 그러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분열, 아까 이제 통일지향적이 아니고 이제 분열지향적이 오히려 정상적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몇 가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